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병원 피부과학교실의 고주연 교수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두드러기, 그중에서도 특히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는 일시적인 부종이 진피 상부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모기나 벌레에 물린 것과 같이 피부가 튀어오르는 팽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전 인구의 15 내지 20%의 환자에서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두드러기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 흔한 질환으로 약 반수가 20세에서 40세의 성인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몹시 가려우며 경계가 명확하게 홍색 또는 흰색으로 부어오르는 팽진이 특징적으로 발생하고 팽진 주위에는 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팽진이 나타나지 않는 두드러기는 없을 정도로 팽진이 매우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팽진의 크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손바닥보다 더 큰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병변은 빠른 속도로 커져서 1시간만 지나도 융합하여 다양한 지도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변은 주로 24시간 이내에 사라지고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두드러기와 근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입술과 눈이 많이 붓는 얼굴을 주로 침범하는 맥간 부종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두드러기 환자에서 두드러기 증상과 함께 얼굴에 이러한 맥간 부종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간 부종이 나타날 때에는 환자분들이 가려움증보다는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눈 주위나 입술이 부풀어 오르면서 위장관을 침범하면 환자분들이 구토나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호흡기를 침범하면 호흡곤란이나 신소리가 나타나면서 저혈압에 빠져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크게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로 나뉘는데요. 급성 두드러기는 수일 또는 수주 동안 지속되다가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면 만성 두드러기는 6주에서 8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원인으로 따져서 다시 두드러기를 분류하면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와 비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겠고 그 이외에 물리적 인자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두드러기 중 하나가 한랭에 의해서 발생하는 한랭 두드러기입니다. 지금부터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랭 두드러기는 겨울철이 되면서 찬 공기, 찬물, 얼음 등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의 부종과 함께 몹시 가려우며 경계가 명확하게 홍색 또는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로 얼굴이나 사지의 노출 부위에 발생하게 됩니다. 찬 공기나 찬물에 노출되는데 환자분들은 춥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몸이 다시 더워질 때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경우 2시간 이내에 소실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빈맥, 두통, 저혈압이 동반되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전신이 한랭에 노출되는 경우로 차가운 물에서 겨울철에 수영을 한다든지 냉수욕을 하는 경우에 한랭 두드러기가 있는 환자분들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성인기에 발생을 하고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하다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진단은 얼음덩이를 피부에 올려놓고 5분에서 10분 후에 제거를 하면 그 부위에 팽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이 됩니다. 이러한 검사 방법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어서 침수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물을 제거한 후에 손등에 팽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인자에 의한 두드러기 중 대표적으로 감별해야 될 질환에는 피부 묘기증이 있는데요. 피부 묘기증은 피부를 긁는 경미한 자극 후에 수분 내의 긁은 부위가 부종과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추운 곳에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 환자분들이 피부를 긁적이다가 팽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랭 두드러기라기보다는 피부 묘기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묘기증은 인구의 1 내지 4%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증상 피부 묘기증의 경우에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진단은 더모그래포미터라는 뭉툭한 도구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글씨를 쓰거나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그으면 그은 자리가 그대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콜린 두드러기를 감별해야 되는데요. 과도한 운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뜨거운 목욕 등을 한 후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로 심부 체온이 섭씨 1도 이상 상승하면 두드러기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한랭 두드러기와 달리 매우 작은 팽진이 발생을 하고 주변에 붉은색 발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한랭 두드러기와 달리 얼굴과 손, 발에는 나타나지 않고 몸통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가려운 증상보다는 피부가 따끔따끔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도 전신적으로 땀, 복통, 현기증이 동반될 수 있고 더운 곳에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단은 환자를 땀이 나도록 운동시키거나 섭씨 43도 정도의 뜨거운 목욕을 20-30분 하게 되면 전형적인 콜린 두드러기가 유발되는 것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열이 가해진 부위에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 물의 온도와 관계없이 물이 닿은 부위에 발생하는 두드러기 등도 있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도 감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감별이 가능하며 얼음덩이 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 겨울철이 되면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피부 건조증이나 안면 홍조의 악화 또는 주사, 레이노 현상, 동창, 동상과 같은 증상을 한랭 두드러기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랭 두드러기는 팽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별이 가능하겠습니다. 한랭 두드러기의 치료는 우선 차가운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겠고 그 이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치료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와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나뉘는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과거에서부터 사용해온 오래된 항히스타민제이고 이를 개량해서 나온 것이 2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주로 부작용이 졸리운 증상, 구강 건조, 변비, 시야에 초점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이 2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점으로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호전이 되면 곧바로 항히스타민제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곧바로 중단하시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를 해서 소양감이 조절된 후에 점차 용량을 감소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랭 두드러기의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랭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겨울철에 스키장이나 등산을 한다든지 냉수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 방한용품을 이용하지 않고 찬 공기나 얼음, 눈에 직접 닿으면 한랭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한용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보습제를 도포해서 찬 공기에 대해서 피부가 보호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겨울철마다 한랭 두드러기가 재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범위를 조금씩 늘려서 적응하게 하는 탈감장요법을 함으로써 치료에 효과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철에 찬 공기나 찬 바람, 찬물, 얼음 등에 노출된 후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한랭 두드러기를 포함하여 기타 감별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겨울철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